나는 평범한 대학생으로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다. 그날도 언제나처럼 학교를 마치고 늦은 밤에 자취방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하늘은 잔뜩 흐려있고 바람이 불어와 을씨년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지하철을 내려 집까지 가는 길은 항상 같은 골목을 지나야 했다. 그 골목은 낮에는 사람이 많아 안전하지만 밤이 되면 어둡고 으슥해지는 곳이었다. 그날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골목으로 접어들었는데 이상하게도 왠지 모르게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평소와 다름없이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걷는데 뒷목이 쭉 뼈서는 느낌이 들었다.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냥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이어폰 너머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구분할 수 있었다. 낮게 깔린 목소리로 누군가가 내 귀에 속삭이고 있었다. 돌아보지 마.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목소리는 분명 내 왼쪽 귀에서 들렸는데 주위를 살펴보아도 아무도 없었다. 조금 무섭긴 했지만 그냥 누군가의 장난이겠거니 하며 그 말을 무시하고 앞으로 걸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미세한 소리들이 자꾸 들려왔다. 계속해서 돌아보지 마. 라는 속삭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은 거의 뜬 눈으로 지새웠다. 책상 위에 두었던 물건들이 아침에 보면 엉뚱한 곳에 옮겨져 있곤 했다.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며칠을 버텼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어느 날 밤은 특히 심했다. 비가 오고 있어 날씨도 꿀꿀했고 공부에 지쳐 골목을 지나던 중이었다. 이번에는 분명히 느낌이 왔다. 누군가가 내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발걸음 소리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나와 같은 속도로 들려왔다. 혹시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 걸까 싶어 심장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겁에 질려 뒤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자 그 발소리도 점점 빨라졌다. 마침내 집 앞에 도착했지만 어떤 이질감이 등 뒤를 스치는 걸 느꼈다.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돌아봤다. 그 순간 아무도 없었다. 그저 조용한 골목 끝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비추고 있었다. 안도감도 잠시 문득 쓱 지나가는 그림자가 벽에 비치는 걸 보았다. 나는 결국 겁에 질려 문을 열고 방으로 뛰어들었다. 그날 밤 불안한 상황에서도 잠이 들어버렸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그 골목에 서 있었다. 똑같이 흐린 날씨, 똑같은 길, 그리고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돌아봤어? 이번에는 명확하게 귀에 울리는 그 목소리에 깨달아 버렸다. 무엇인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버렸다는 것. 꿈속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는 골목길을 계속 되돌아 걷고 있었다. 앞에 어딘가 보이는 흐릿한 형체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문득 거울을 바라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칼 뒤로 선명한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더 이상은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난 즉시 부모님 집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그렇게 짐을 챙기고 방을 나가려는 순간 또다시 들려왔다. 다음엔 날 볼 수 있을 거야. 마지막으로 언눈 문을 닫고 나올 때 나는 결정했다. 여기에 돌아오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서울을 떠나 지내면서 나는 그 이상한 현상들을 더 이상 겪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 그 골목이 꿈속에 나타난다. 그리고 꿈속에 나는 언제나 다시 그 목소리를 들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돌아보지 마.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살던 한 대학생. 지수는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교회의 낮고 버려진 별장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그 별장은 오랫동안 주인이 없었고 지역 주민들은 그곳을 피곤하다고 여겼다. 별장의 기묘한 분위기와 누군가 나타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지수와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밝고 즐거운 며칠을 보내고 싶었다. 밤이 오기 전 그들은 별장에 도착해 짐을 풀었다. 처음에는 별장의 허름한 모습에 약간 겁을 먹기도 했지만 곧 웃음과 장난으로 그 공간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첫째 날 밤 지수는 밤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며 외출했다.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그는 별장의 주변을 돌다가 눈에 띄는 오래된 우물 하나를 발견했다. 어둠 속에서도 이상하게 우물은 자신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듯했다. 하지만 곧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다.
겁에 질린 그는 급히 별장으로 돌아갔고 그날 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친구들과 별다른 얘기 없이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친구 중 한 명인 민수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모두 민수가 장난이라도 치는 줄 알았지만 어느 누구도 그의 휴대폰이나 소지품을 찾지 못했다.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그들은 혹시 숲속에서 길을 잘못 들거나 혼자 화장실을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를 찾을 수 없었고 그날 밤에는 별장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와 같은 것이었다. 지수는 그 소리에 이끌려 외출했고 이번엔 우물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가까이 다가가자 우물 안에는 어젯밤 자신의 꿈에서 본 바다거북의 형상이 있었고 속삭이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지수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게 환상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강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돌아서서 달아났다. 그리고 달아날 때 그의 뒤에서 문득 친구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수야, 여긴 왜 왔어? 그 목소리는 분명히 민수의 것이었지만 전혀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놀란 지수는 친구들에게 모두 이야기했지만 누구도 그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또 그날 밤 그들은 각각 자신만의 이상한 광경과 소리를 경험하게 되었고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상한 사건들은 계속해서 발생했고 그들은 하나둘 정신이 피폐해져 갔다. 어떤 이는 별장의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이 웃고 있는 것을 봤고 또 다른 이는 방 안 어디서인지 알 수 없는 발소리를 들었다. 심지어 몇몇은 폐가의 창문을 통해 바깥을 내다봤을 때 낯설고 기괴한 얼굴이 창문을 통해 자신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결국 남은 친구들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떠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마지막 밤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한 채 침묵 속에서 잠들었고 그 새벽 지수는 자신의 손목에 새겨진 이상한 문양을 발견했다. 그 문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때 지수는 자신이 어떤 불가사의한 힘의 속삭임을 진정으로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별장을 떠났고 마치 아무 일 없던 듯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지수는 밤마다 그 별장과 우물 그리고 민수의 목소리가 꿈에 나타났고 그럴 때마다 그는 아직 그 사건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이상한 사건들이 그의 주변에서 이어졌고 그는 여전히 그 미친 공간에 갇혀있는 듯한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어느 날 그는 그 문양이 기록된 오래된 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거기엔 이렇게 써 있었다. 우물이 당신을 부를 때 거부할 수 없다. 그 물결 속에서 당신은 길을 잃고 아무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 그는 아직도 어딘가에서 친구들의 미소와 그 우물의 소리가 자신을 부르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제 그는 그 모든 것이 시작된 그 밤의 결말을 다시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산골 마을에 은퇴 후 조용한 삶을 살고자 이사 온 한 부부가 있었다. 이들은 작은 농장을 가지고 있었고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마다 농사일에 매진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외딴 숲이 있었다. 그 숲에 얽힌 이야기는 마치 도시 전설처럼 전해졌는데 30년 전 그곳에서 어린 소녀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였다. 경찰은 숲을 샅샅이 뒤졌지만 소녀의 흔적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숲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이상한 소리를 자주 들었다고 했다. 특히나 새벽녘에는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어딘가에서 들리는 어린 소녀의 노래가 바람에 실려왔다고 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 숲을 피했고 인근으로 이사온 부부에게도 그곳에 가지 말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농장에서 나오는 소득만으로 생활이 어려웠던 부부는 숲 안에 있는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숲으로 들어갔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부부는 곧 그곳에서 나는 약초와 목재 덕분에 꽤나 쏠쏠한 수익을 올렸다. 어느 날 부부는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가 해가 지는 것을 몰랐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숲이 어둠에 잠기자 그들 주위에서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 대나뭇잎이 무성하게 부서지고 누군가가 가까이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부부는 급히 길을 나서려 했지만 길을 잃고 말았다. 밤새도록 숲을 헤매던 부부는 이상한 형광 불빛을 발견했다. 그 불빛은 숲 속 깊은 곳에서 깜빡이고 있었다.
그들은 불빛을 따라가다 보니 낡고 오래된 오두막을 발견했다. 오두막은 붕괴 직전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안에서는 소녀의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노래는 그들을 감싸며 묘한 안도감을 줬다. 하지만 그들이 오두막에 가까워질수록 노래는 점점 더 불길하게 변해갔다.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자 내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보였다. 낡은 가구와 먼지가 자욱한 방 안에는 오래된 장난감과 낙서로 가득한 벽이 있었다. 그때 방 한쪽에서 소녀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림자는 벽에 붙은 그대로 미동조차 없었다. 부부가 그림자에 다가가자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이 숲 전체를 뒤흔들었다. 깜짝 놀란 부부는 황급히 오두막을 떠났다. 그 순간까지도 그들의 뒤에서 소녀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따라왔다. 엄마라고 부르짖는 그 목소리는 부부의 마음을 더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부부는 필사적으로 숲을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지만 그날 이후로도 소녀의 목소리는 집에서도 계속해서 들려왔다. 결국 부부는 그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들이 어디로 가든 그 목소리는 계속 뒤따라왔다. 무당을 찾아가거나 전문가를 불러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갈수록 지쳐갔다. 결국 부부는 그 목소리가 소녀의 원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사라진 소녀를 추모하는 작은 제단을 남기고 나서야 간신히 원래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다. 이후 그 마을에서는 더 이상 소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고 숲은 다시 한적함을 되찾았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때때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이들의 증언이 종종 들려온다고 한다.